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창근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여 반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살만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재벌들 금고에는 돈이 넘치고 국민들은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새누리당이 1%만 배불리고 99% 등골 빼는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99%를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미래입니다. 저 기호 6번 진보신당은 이러한 희망의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손석영 후보는 엄연히 저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권 단일 후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야권 단일화 제안을 손석영 후보가 했을 때 손 후보 측에서 거부를 해놔놓고 여전히 지금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있는 것 또한 유권자를 이제 우롱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손석영 후보가 지난번 이제 강기훈 후보가 도의원 중도 사퇴했을 때 원인 제공자가 뭐 보궐선거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이제 하고 본인이 보궐선거에서 도의원 당선됐는데 이제 강기훈 후보가 했던 그대로 손석영 후보가 도의원을 중도 사퇴했거든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치인으로서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그런 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창원시청사 문제로 해서 손석영 후보는 그저께 삼보 1배까지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좀 낯뜨거운 행동이라 봅니다. 시청사 외치는 강기훈 후보와 똑같습니다. 우리 손석영 후보님은 그 청사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청사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한 일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신문에 보면 창원시 청사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말을 바꾸신데요.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게 새누리당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박근혜하고 관계없이요. 이게는 마산에 있는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는 박근혜 위원장 입장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나라당입니까? 당나라당입니까? 아니, 그렇게 폐마하는 것은 아니, 한나라당입니까? 당나라당입니까? 한나라당이 아니죠. 새누리당이죠. 우리 손 후보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타당의 당명은 알고 있어요. 아니, 안홍준 그러면 안홍준 이주영이 입장 철회를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내려 당장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박인남 후보를 지금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홍준 이주영 입장 철회를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손 후보님, 그 질문과 기회죠. 강기훈 후보께서도 석사 박사 논문을 쓰신 것을 아는데 만약 하나라도 포절 또는 대리 작성 증거가 발견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발견된다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봐야죠.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단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금 아니, 발견된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두 후보가 토론하는 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청사 문제가 국회의원 후보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청사 문제의 결정 권한은 엄격하게 창원시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 못하겠다? 예전에 상원 통합시가 결정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출마도 하지 마라, 사퇴해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통합진보당 후보들도 청사 사수, 여기에 마치 목을 매다는 듯 합니다. 청사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현재 청사를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미 논쟁이 되기 전에 2월 1일 날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 후보
자꾸 그 언론에서는 단일화를 계속 이렇게 하자 하면서 실제 3월 16일 날 저희들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날 오후에 손 후보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0일 날 저녁에 우리 그 담당자들이 그 본부장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 후보 측에서 총괄적으로 거부한다는 걸 명확한 입장을 통보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일화는 더 이상 논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바깥에서는 계속 단일화하자 얘기하고 내용적으로는 단일화를 거부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단일화는 주장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데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거절을 했고 했다면은 다시 수정 제안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단일화를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마치 김창곤 후보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유권자의 명령이고 선택입니다. 지금 이 단일화 안 되면 안 될수록 손 후보 유권자 명령이라 그러는데요. 손 후보가 언제 유권자의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까? 당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명령도 거부했잖아요. 오늘 민주노총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고 권고도 거부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편의적으로 자꾸 명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 없고, 예. 그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는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안 풀릴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만나는 거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일관되고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답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공유제를 저희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해 있고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이게 재벌들을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통합진보당이 보면은 어쨌든 좀 의석을 늘리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좀 개혁적인 이런 이제 이 정책이 많이 좀 후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 예로 보면은 과거에 한미 FTA를 추진했던 이런 세력들과 손잡아서 정치적 이게 지형을 좀 넓히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제 재벌 개혁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개혁을 과연 이 손석희 후보가 또는 통합진보당이 추진할 수 있을지 실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저의 중도 사퇴를 두고 그 참 이 원인자 제공자 그러니까 중도 사퇴한 사람은 반드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 사퇴를 금지하도록 법제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 후보님, 도의원 중도 사퇴에 따른 이번 보궐선거 비용은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강기훈 후보님. 아니,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 되십니까? 저는 사과라도 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정말 강기훈 후보는 대단히 염치가 없거든요.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할. 저는 사과라도 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입니까? 강기훈 후보는 대단히 염치와 양심이 없거든요. 내가 보니까. 손 후보님, 저도 사과를 했고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과를 했고요. 기자회견할 때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한 번 더 하시죠, 오늘. 아니, 참, 손 후보님, 내가 질문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선거 비용이 얼마 저는 됩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선거 비용이 얼마 됩니까? 보궐선거 선거 비용이. 보궐선거 선거비용 8,500만 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8,500만 원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5,300만 원이 법정 선거 비용. 아니, 법정 선거비용은 그렇지만. 제가 물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 5,3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번에 손석희 후보 중도 사태에 따라서 5,300만 원의 부담이 있는데요. 5,300만 원 부담할 용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환입받은 금액 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세비로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300만 원을 이번 보궐선거에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이죠. 아니, 국회의원이 되면은 세비로서 갚도록 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최소한도로 이게 정치로 이게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에 봉사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봅니다. 네, 선거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게 단순히 양비론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이런 것이 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 그 싸움을 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존경하는 분들은 들어있긴 하지만 저는 18대에 국회의원을 하신 우리 담병호 위원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내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보담도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학비가 없어서 중학교도 중퇴하고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4번의 구속과 2번의 해고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기훈 후보는 재벌정당 후보입니다. 재벌정당 국회의원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석영 후보는 새누리당을 심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11일 진보신당과 기호 6번 김창근을 믿고 꼭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다른 당은 간판을 바꾸지만 진보신당과 김창근은 세상을 바꿉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